함께 술을 마시던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로 신고한 30대 여성이 무고죄로 처벌받게 됐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사단독 김병휘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4살 여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충남 아산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고도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2차례 경찰 조사에서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당했다고 진술했는데 막상 무고죄로 기소되자 법정에선 해리성 기억 상실로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기억을 잃었던 탓에 잠든 사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한 겁니다. 그러나 김 판사는 신고 과정 등을 종합하면 A씨는 당시 인지기능 등의 장애가 없는 상태에서 합의하에 성관계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 해도 이후 수사기관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이상 적어도 무고에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무고죄는 피해자가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질타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결국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허위신고로 20대 남성을 성범죄자로 몰아 무고 혐의로 입건된 이른바 동탄 화장실 사건 피의자 5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화성 동탄경찰서는 피의자 A씨를 무고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복용하던 약을 과다 섭취했는데 당시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그런 행동이 느껴졌던 것 같다며 차차 약 기운에서 회복되고 나서 허위 사실이라고 밝혔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프로파일러들은 약에 취해 허위 신고했다고 보기엔 실제 없었던 일을 꾸며내는 등 고의성이 더 크다고 보인다며 약물 복용과 무고는 무관하다는 취지의 분석 결과를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프로파일링 결과를 토대로 A씨가 허위 신고를 한 구체적인 동기를 파악하려고 했지만 A씨는 거듭 약에 취해서 그랬다고만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범죄 혐의를 받다가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20대 남성은 경찰에 피의자 엄벌을 탄원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지난달 23일 오후 5시쯤 경기 화성의 한 아파트 단지 화장실에서 A씨가 20대 남성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와 성적 행위를 저질렀다고 신고했는데 허위 사실임이 드러나 큰 논란이 됐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해당 남성을 향해 떳떳하면 가만히 계시라는 등의 발언을 한 사실도 알려져 공분이 일었습니다. 내용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런 적 없어요? 무슨 소리야? 네, 없죠. 당연히 없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기다리세요. 그럼 저는 아는 게 없어요. 파장이 커지자 신고자 여성 A씨가 경찰에 자신이 허위 신고를 했다고 뒤늦게 인정하면서 20대 남성은 혐의를 벗을 수 있었고 경찰은 역으로 A씨에 대한 무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기 화성 동탄경찰서 측은 피해 남성에 대해 사과하기도 했지만 진정성 논란이 제기됐고 비판이 계속되자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을 폐쇄한 상태입니다. 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40대 여성 황모 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지난해 12월 성폭행을 당했다며 한 남성을 경찰에 신고했던 여성입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 조사한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피해를 주장한 황 씨가 사실은 마사지방에서 일하며 성매매를 했다가 남편에게 들키자 상대방을 강간 혐의로 허위 고소한 게 드러난 겁니다. 결국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씨.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 10단독 강민호 부장판사는 재판 시작부터 재판정에 나온 황 씨를 매섭게 질책했습니다. 황 씨가 공소장에 나온 무고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하자 강 판사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허위 고소를 했냐며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한 거냐고 계속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자 황 씨는 성매매를 한 사실이 남편에게 들통나자 숨기려다가 그랬다고 답했습니다. 이 대답을 들은 판사는 곧바로 피고인의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무고를 당한 사람은 징역을 몇 년간 사는 상황이 될 수 있는데 그 두 개가 비교가 가능한 거냐고 질타했습니다. 이에 대해 계속 죄송하다는 말만 하는 황 씨. 강 판사는 상황이 심각한 걸 잘 모르시는 것 같다며 피고인이 무고한 것은 사기 같은 수준의 무고가 아니라면서 강간죄는 실형을 살아도 중형을 받는 죄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자 황 씨는 그때는 그냥 두렵기만 해서 일을 저질렀는데 상대방도 잘못이 없으니까 처벌은 받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얘기를 듣자 한숨을 쉬며 허공을 보던 강 판사. 서류를 잠시 검토한 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어느 정도 손해를 입었는지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처벌이 정해져야 한다며 황 씨의 상황과 피해자의 손해 정도 등을 양형 조사관이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 판사는 첫 재판을 마치면서 피고인은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다시 한 번 더 판단해야 한다며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황 씨에게 국선 변호인을 직권으로 선정할 테니 변호인과 얘기해보라고 말했습니다. 피해자가 연락받지 않아 합의도 하지 못했다는 황 씨의 두 번째 재판은 다음 달 30일 열릴 예정입니다.